저는 어렸을 때부터 마약 대마초는 단순히 나쁜 것이라는 것 외에 이에 대해 교육을 받거나 대화를 나눠본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잊을만 하면 터져나오는 연예인들의 대마 적발 소식들, 그리고 제가 멋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마초의 목소리를 냈었고 또 내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마약을 끊고 있는 사람들한테 마약을 투약하는 장면을 보여줘. 그게 도움이 되냐는 거죠. 저는 도움이 1도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안 해본 사람들이 어서 들은 이야기로 중독성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확실히 사회적 합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건 사실 사회적 합의가 아닌 거예요. 환자하고 환자 가족은 사실 법이 바뀌기 전보다 상황이 훨씬 안 좋아진 거죠. 의료용 대마가 합법인 대한민국에서 의료용 대마를 리뷰하는 영상을 이렇게 삭제해서 정보를 통제하는 거는 우리의 자유를 탄압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하고 싶었지만 이제는 해야 되는 말. 우선 첫 번째는 CBD에 대한 수입을 허용해달라. 그리고 CBD를 국내에서 제조하고 연구하고 생산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리고 대마초의 비범죄화를 이뤄달라. 그리고 규제를 더 완화해달라. THC도 의료용으로 더 확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 지난 4월 23일 래퍼 빌스텍스와 대마운동가 초록연기가 주도한 의료용 대마 사용 확대와 대마초 비범죄화 국민청원은 앞에서 언급된 4가지의 주장을 청원했고 총 13,973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과거에도 이처럼 대마초 비범죄화를 주제로 목소리를 냈던 적이 몇 번 있었는데 2005년에는 김부선, 신해철, 전인권, 박찬욱 등 문화예술계뿐 아니라 의료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약 700여 명이 대마초 비범죄화에 대해 목소리를 냈었습니다. 하지만 15년 정도가 지난 지금도 수차례 빌스텍스의 인스타그램 게시물이 삭제되고 초록연기의 영상이 삭제되는 등 아직도 정상적인 대화 자체가 힘든 상황입니다. 이게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THC가 더 CBD보다 필요한 경우들이 있거든요. 어떤 질병냐에 따라서. 근데 그런 환자분들이 THC가 무서워서 사용하지 못하는 거를 제가 조금 이해를 도와드리고자 CBD를 먼저 섭취를 하고 THC가 들어있는 대마초도 제가 피우는 영상을 이렇게 올렸었는데 그 영상이 유튜브에서 지금 2번째로 삭제됐다가 다시 복구가 된 상황이거든요. 의료용 대마가 합법인 대한민국에서 의료용 대마를 리뷰하는 영상을 이렇게 삭제해서 정보를 통제하는 거는 우리의 자유를 탄압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해외에 영어로 됐거나 다른 언어로 된 대마 관련 영상은 너무나도 많거든요. 근데 유튜브에서 그런 걸 전부 다 삭제시키고 있는 게 아닌데 단지 한국어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걸 영상을 삭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하는 거는 진짜 착각이에요. 자기가 보기 싫은 컨텐츠에 신고를 누를 수는 있겠죠. 누를 수는 있겠는데 신고를 누르기보다는 제일 빠른 거는 그냥 저를 언팔하는 게 가장 그런 컨텐츠를 안 보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왜 신고를 하는지 그 심리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내가 싫으면 그 사람을 언팔하면 되는데 제 컨텐츠 하나 없앤다고 해서 10개 컨텐츠가 사라지는 건 아닌데 그냥 자기의 의견이랑 안 맞는다고 해가지고 삭제를 하도록 하는 거는 되게 이기적인 행위 같아요. 되게. 네. 정부는 1970년 습관성의약품관리법을 시행해 대마초를 관리하기 시작했고 1976년에는 대마관리법, 2000년부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대마의 생산과 매매, 흡연이 엄격히 통제되어 왔습니다. 그렇게 대마초가 한국에서 불법이 된 지 약 40년이 지난 지금 여러 연구들과 새로운 사실들이 많이 밝혀졌는데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대마의 CBD 성분의 경우 향정신성 약물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아 남용 및 의존 가능성이 없어 안전하며 알츠하이머, 파킨슨, 헌팅턴 등 여러 질병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고 미국 국립약물중독연구소는 대마는 니코틴, 헤로인, 코카인, 알코올, 심지어는 커피보다도 의존성이나 금단, 내성 모두 덜 치명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새로운 사실들이 계속 알려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반박으로는 대마는 다른 마약의 입문용 마약이라는 관문이론이나 환각성이 있다 등의 이야기만 계속 돌아오고 있으며 또한 2019년 새로운 연구들을 바탕으로 몇몇 운동가들이 운동을 해서 마약류 관리법이 일부 개정되었지만 정부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엄격하여 환자와 환자 가족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대다수의 국민들은 아직도 의료용 대마가 한국에서 합법인 줄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찬성 205표, 반대 1표, 기권 15표. 그러니까 92% 찬성으로 의료용 대마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국회에서 통과된 그 내용을 보면 대마를 의료 목적으로 쓸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근데 이제 한국에서 이제 의료용 대마법이 통과된 건 맞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대마를 의료 목적으로 쓸 수 있다라는 것도 사실은 아직 잘 모르는 상태이고, 그리고 그 통과되고 국회에서는 법이 이렇게 통과가 됐는데 사실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법이 통과가 되면 그거에 관련된 시행령하고 시행 규칙이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시행령하고 시행 규칙을 만드는 건 이제 정부입니다. 문제는 이게 정부로 넘어가서 정부에서 국회에서 바뀐 그 법안대로 시행령하고 시행 규칙을 만드는 과정에서 운동본부가 얘기했던 거와 정반대의 시행령하고 시행 규칙이 지금 이상하게 법이 시행되고 있는 것이죠. 식약처는 니네가 말하는 이 의료 목적의 대마라는 거는 대마 성분 의약품 하나뿐이야 라고 정부가 이렇게 쉽게 말하면 새로운 규제를 만든 거죠. 한국에서는 우리가 CBD 계속 그러는데 한국에서 지금 현재 한국의 법 안에서는 합법인 CBD는 그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파는 에피듀릴렉스뿐입니다. 에피듀릴렉스뿐인데 문제는 근데 우리 환자 가족들은 이 에피듀릴렉스라는 그 대마 성분 의약품이 세상에 있기도 전에, 이 약이 세상에 있기도 전에 대마 성분이 들어간 건강기능식품을 직구하다가 검사 조사를 받았는데, 그러면 이거는 왜 안 풀어주고 대마 성분 의약품만 지금 할 수 있느냐?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러면 이 에피듀릴렉스랑 환자 가족들이 미국에서 직구했던 대마 오일이랑 차이점이 있느냐? 차이점이 없어요. 예, 차이점이 없는데 에피듀릴렉스가 가격이 약 8배가 더 비쌉니다. 100ml 그 바카스 한 병 크기에 160만 원이거든요. 그 전에 환자 가족들이 직구했던 제품하고 똑같은 성분인데 가격은 8배 비싼 것만, 이것만 이제 처방을 받으라는 게 이제 정부의 입장이니까 환자 가족은 사실 법이 바뀌기 전보다 상황이 훨씬 안 좋아진 거죠. 지금 이렇게 된 것도 되게 불만스러운데, 근데 문제는 그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공급하게 한 그 사업마저도 1년도 안 돼서 다 그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그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 그 약품 창고가 있어요. 근데 약품 창고에 그 대마 성분 의약품이 없는 거예요. 사업 시작한 지 1년 만에 관련된 것도 다 무산이 돼버렸으니까 지금 되게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계속 또 이야기하니까 2달 전에 추경 예산으로 국회에서 또 통과가 돼가지고 그 예산 확보를 해서 지금 아마 그 영국에서 그 대마 성분 의약품을 구입을 해서 약품 창고에 약을 비축해 놓겠다라는 게 지금 정부의 입장인데, 환자 가족은 사실 법이 바뀌기 전보다 상황이 훨씬 안 좋아진 거죠.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환자 가족들의 불만은 계속 지금 높아지고 있고요. 예, 그런 상황입니다. 대마가 가지고 있는 환각 증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과장함으로 해서 예술가들에게 인격적으로 모욕을 주고 인간 쓰레기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한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연예인들이 만약 대마초를 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침을 질질 흘리고 동공이 풀리고 자세를 못 잡고 성적으로 방종하거나 대마초를 흡연을 하고 나서 인간으로서의 최악의 추악한 모습을 상상해서 매스미디어에서 그런 모습을 만들어버립니다. 사람을 그렇게까지 추악한 모습을 만들어야 하겠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로 감정적으로 분개를 느낍니다. 미디어에서는 대마가 불법화된 이후 많은 거짓 정보들을 쏟아냈었는데, 1호부터 40년이 지난 지금도 대마의 환각 증상을 과다 포장하거나 대마초 흡연 사건에 특정 키워드들을 붙이는 등의 행위를 통해 불필요한 부분에서의 혐오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기사, 영상물을 통해 대마초 흡연 시 성적으로 문란하거나 폭력적으로 병하는 등 인격 파탄적인 형태의 모습으로 계속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국민들의 혐오 반응을 자극하는 이런 미디어 콘텐츠가 우리의 사회적 논의를 가로막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미국하고 한국에서 대마초에 대한 많은 거짓 사실들을 만들어내면서 대마초를 불법화시켰거든요. 그 중에 뭐 대표적인 게 뭐 환각을 본다, 자살을 한다, 성적으로 문란해져가지고 도덕관념도 없고 뭐 누구를 가서 막 강간하려 그러고 막 그런 사람이 된다, 이런 식으로 유언비어를 퍼뜨려가지고 필요 이상으로 포장을 했는데 그것들은 진짜 다 사실이 아닙니다. 환각 같은 거는 눈앞에 뭐가 막 코끼리 같은 게 실제로 진짜 보이고 그러는 건 진짜 절대 아니거든요. 이건 굉장히 잘못된 정보입니다. 환각이라고 해봤자 뭐 음식 맛이 조금 더 좋아지고 음악이 좀 더 좋게 들리고 이런 감각적인 부분들이 조금 더 상승될 수는 있는데 그게 막 보이는 건 진짜 거짓말이에요.
그런 류의 기사나 뭐 이렇게 뉴스거리가 사람들이 관심 가지기 좋고 이목을 끌기에 좋다는 건 알겠는데 이제 그런 세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너무나 많은 사실들이 세계 이제 잘 대마나 이런 약물들에 관한 사실들을 좀 더 투명하게 어떤 성분이 진짜로 나쁜 거고 어떤 성분은 덜 나쁜 거고 이런 거에 대해서 구분할 필요가 있고 더 이상 이제 선동성으로 기사를 내는 거는 이제 그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도 이제 점점 더 깨우쳐 갈 거거든요. 이게 대마초만으로 우리가 이렇게 큰 혐오감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였구나 라는 걸 알게 되면 될수록 그런 기사들은 더 안 팔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서울구치소에서는 정신과 진료하려면 3개월도 잘 안 해주려고 그래요. 그리고 마약 밀려가지고 정신과 진료 볼 수가 없어요. 여기는 8개월 동안 신청했는데도 내 차례가 안 들어오는데 그래야 공주교도소가 신청한 거죠. 공주교도소에서 제 자비로 화상 진료를 서울대 정신과 진료를 봐가지고 회복의 길을 걷고 있는데 을지부영 가서 서울시에서 1년 동안은 마약 중독자들을 위해서 치료를 해주겠구나 그걸 처음 알았고 그리고 마약 퇴치 본부가 있다는 것도 구속돼서 알았고. 미디어를 통해 이미 혐오 코드들을 잔뜩 안고 있는 기사들, 뉴스들을 접한 사람들은 혐오감을 가지고 이들에게 강력한 처벌을 내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처벌만이 답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마약 관련 범죄의 경우 재범률이 2018년 27.7%, 2019년 25.7%, 즉 마약 사범으로 검거된 자 4명 중 1명 이상은 재범을 하는 것으로 다른 범죄에 비해 굉장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처벌을 통해 형을 살고 나온 사람이 마약에 다시 손을 대지 않는다면 이 방법이 효과적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 방법은 앞서 보신 것처럼 크게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치료를 원하는 중독자가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없거나 열악하고 허술한 교육이 행해지고 있는 등 중독자들에 대한 치료 제도는 굉장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40시간 수강 명령이 떨어졌어요. 약물 치료 수강 40시간. 그 40시간 동안 이제 영화를 중간중간에 보여주는데 마약을 투약하는 영화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때 중간중간에 어떤 여성분이 손을 들어서 이거 안 보면 안 되냐고. 저 장면을 보니까 지금 또 마약을 하고 싶은 욕구가 생긴다고. 이거 그만 보면 안 돼요? 라고 하는데 그냥 끝까지 보더라고요. 담배 끊는 사람들 앞에서 담배 피는 영화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담배가 얼마나 해악한지를 보여주는 영화를 틀어줘요. 도움이 되겠냐는 거죠.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막 폭식하는 모습, 맛있는 음식들을 보여줘요. 그게 도움이 되냐는 거죠. 마약을 끊고 있는 사람들한테 마약을 투약하는 장면을 보여줘요. 그게 도움이 되냐는 거죠. 저는 도움이 1도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런 행위들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최근에도 제 아는 동생이 펜타닐에 중독이 돼가지고 병원들을 여기저기 돌아다녔는데 꽉 찼다고, 자리가 없다고 치료를 못 받았어요. 근데 그 친구는 정말 절실했었거든요. 지금 당장 또 손을 댈 것 같고 마약에. 그래서 빨리 어느 병원이든 입원을 하고 싶은데 병원에서도 받아줄 수 있는 곳이 없는. 기다려라. 몇 개월 기다려라. 그런 분들이 만약에 치료를 할 수 있는 자리가 있었다면은 그 친구는 좀 도움을 받지 않았을까요? 유엔에서는 인구 10만 명당 20명 이하의 마약 혐의자가 있을 때를 마약 청정국이라고 규정을 하는데 한국은 2019년 기준 마약류 사범이 16,044명으로 이제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이는 2018년 12,613명 대비 27.2%가 늘었는데 이 중 10대와 20대의 마약 검거가 전 연령대에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는 수치로 4년 전 대비 2배 이상이 늘었다고 합니다. 가상화폐나 텔레그램 등의 기술의 발달로 더욱더 거래하기가 쉬워져서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거래를 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이전보다 우리에게 마약이 조금 더 접근해왔는데 사실을 숨기기보단 더더욱 마약에 대한 사실적이고 제대로 된 교육을 해야지 오히려 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마의 CBD 성분이 해외의 여러 연구들을 통해 이제 의료용으로 쓰이게 됐듯 해외에서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한국에서도 충분하고 그리고 공평한 연구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힙합 보부상 챌린지 1화에서는 힙합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콘텐츠 제작자, 힙합 팬들이 한 번쯤 생각해볼 수 있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번 2화에서는 대마에 관해 몇 가지 측면에서 올 4월 국민청원을 진행했던 빌스텍스, 초록연기, 강성석 목사와 함께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힙합 보부상 3화에서 또 다른 멋있는 사람들과 또 다른 재미있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이것이 인정을 받느냐 못 받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야기하는 것조차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문제를 제기하는 것만으로도 인격 파탄자가 됐습니다. 문제를 제기하고 이야기를 하고 서로 화를 내지 않고 그래요? 그런가요? 그럼 이건 이렇게 해볼까요? 이렇게 할 수도 있을까요? 아 그런 생각 그렇습니까? 하고 이야기를 계속해 나갈 수 있는 사회가 된다면 이미 그것만으로도 절반 이상은 달성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